네, 여러분 교과서 120쪽에 능동적으로 읽기라고 나와 있어요. 능동적이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움직여서 읽어보자는 거죠. 자, 읽기 단원이니까 정말 이번 달에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지만 또 연습해 봐야 되니까요. 읽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21쪽에 있는 만화,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죠. 바다와 이슬이는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과제를 받았다. 인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데 내가 이 책을 왜 읽었더라? 생각 없이 무작정 책을 읽으니까 다 읽고 나서 남는 게 없네. 이 책에서 인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겠어. 인물의 업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야. 요약해 놓아야지. 네, 여러분 영상 보니까 어렵지 않게 비교가 되죠? 일단 바다는 무작정 막 자기 말도 무작정이라고 했잖아요. 읽었고 이슬이는 미리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해도도 따져보고 요약도 하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다는 그런 목적, 이해, 정도 관계없이 무작정 읽고 이슬이는 자신의 이해도를 살피면서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바다에 가까워요? 이슬이에 가까워요? 네. 바다가 가깝다면 앞으로는 읽을 때 좀, 목적을 가지고 뭘 위해서 읽을까? 선생님 시켜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시집 읽게 하자고 했지만, 고전 읽게 하자고 했지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걸 읽어보자. 이런 목적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고,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찾아보고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122쪽으로 가봅시다. 읽기 이전, 읽기 중, 읽기 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짧은 글을 읽어볼 건데요. 자, 먼저 여러분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미리 선생님도 목차 보고 이런 내용 아닐까? 읽어보고 싶은데? 하고 예측해 보거든요. 이런 것도 더 집중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관련해서 배경 지식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거나 머릿속 떠올려보면 좋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달부터 한 달치 용돈을 한 번 해봤는데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이야. 책에서 관련된 글을 찾아 읽고 정보를 얻어야겠어. 이 책 3장의 소제목을 보니 현명하게 돈을 쓰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지.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부분을 훑어보니 돈, 행복, 소유, 경험, 나눔과 같은 단어가 많아. 아마도 이 글은 에 관한 내용일 거야. 이 글을 읽어볼까? 글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마인드맵을 활용해 볼까? 네, 이 친구의 마인드맵을 보니까 여러분이 더 잘 마인드맵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어휘가 정리되어서 단계가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들 아닐까 싶어요. 먼저 읽기 전에 목적을 정하고 예측을 해보고 한번 쓱 훑어보고 그 다음 예측한 걸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 글은 어떻게 소비하면 행복해지는지 가치 있게 소비하는 방법,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일 거야. 이게 오히려 제일 자연스럽겠네요. 네, 이런 내용 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하기 활동이 됐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라고 아까 있었죠? 자기가 마인드맵 그리는 거.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예측과 관련해서 글의 주제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질문 만들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전에 노새 두 마리 배울 때도 열심히 했잖아요. 다 읽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읽기 전에 하면 더욱더 자신의 목적이라든지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know, want to know, learned라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떠올려보고, 알고 싶은 것을 한번, 네, 생각해보고, 알게 된 걸 정리해보고, KWL 이걸 맞춰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더욱더 능동적인 독서가 되겠죠. 자, 있는 중으로 넘어가 볼게요. 124쪽에 있는 글을 읽어볼 건데요. 자기가 한번 진짜 이 글을 새롭게 읽는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일단 볼게요.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오승현. 소비를 할 때는 그 필요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덩달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한눈 팔다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말이야.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지.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산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쫓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위태로운 삶에 관한 경고야. 소비를 하더라도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어. 소유 목적의 소비는 말 그대로 내 수중에 지니려고 소비하는 거야. 가령 옷이나 귀금속 등이 여기에 속하지. 대체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소유 목적의 소비 대상이 되곤 해. 반면에 경험 목적의 소비는 콘서트나 가족 여행 등에 돈을 쓰는 거야. 물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물질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거지. CNN 웹사이트에 소개된 영국 컬럼비아대 엘리자베스 던과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노턴의 글에 따르면 좋은 선물이 꼭 물건일 필요는 없어. 물질적인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하지. 경험 선물이란 콘서트나 여행지 등에 가서 함께 감동을 느끼는 선물이야. 시간 선물은 설거지나 집 청소 등을 대신해 줌으로써 시간적인 여유를 선물하는 거지. 이런 선물들은 물건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아마도 너희 중에는 경험보다 소유가 더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갖고 싶은 걸 원 없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은 20대에서 60대까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어. 주로 가정경제에 관한 의견 조사였는데 설문 끝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에서 한 가지씩을 고르게 했지. 그런 다음 두 가지의 물건 중에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도록 했어. 그 결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7%였지만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더 행복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34%에 불과했지. 나머지 9%의 사람들은 고르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야. 읽기 전에 예측한 대로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네. 소비할 때는 필요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자. 그리고 소유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경험을 목적으로 돈을 쓸 필요가 있구나. 이 문단은 낯선 개념이 많아 이해가 잘 안 돼. 다시 읽으면서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봐야겠어. 이 문단에 물질적인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하지란 말에 공감을 못하겠어. 나는 부모님께 새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는데 만족도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또 한 가지,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대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된 것이었지. 함께 콘서트에 간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 등이었거든. 이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공유한 경험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 자기 자신에게 소비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소비한 것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한 거야. 이처럼 행복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보다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했을 때, 그리고 개인적 소비보다 관계적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오지.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말이야. 2012년 5월, 마이클 노턴 교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법이라는 강연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어. 노턴 교수는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했어. 얼핏 보면 앞의 설명과 상반되는 것 같지? 앞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소유보다 경험을 추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노턴 교수는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다만 그때의 돈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는 돈이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연구자들은 다양한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을 지닌 632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 조사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회적 소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았기 때문이야. 반면에 개인적 소비와 행복감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어. 개인적 소비는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거야. 앞에서 설명한 소유 목적의 소비와 비슷하지. 반면에 사회적 소비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물건을 사거나 기부하는 거야.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다시 두 가지 실험을 했지. 하나는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 때 더 행복해지는지를, 다른 하나는 공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면 더 행복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어. 그 결과 상여금을 사회적 소비에 지출한 사람들일수록 행복감이 높았지. 상여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어. 상여금이 지급되고 6에서 8주 후에 지출 용도와 행복감을 측정했더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또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람들을 아침에 불러 행복 지수를 측정한 뒤에 돈을 나눠주어 쓰게 한 다음 저녁에 다시 행복 지수를 측정했지. 참여자들은 5에서 20달러가 든 돈 봉투를 받았어. 이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지. 액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이 더 큰 행복감을 느꼈어. 그럼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 외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소비는 없을까? 마이클 노턴 교수의 설문조사와 실험 결과를 보니 사회적 소비를 하는 것이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 근데 마지막 문단에 상여금이 뭐지? 사전을 찾아보니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정기급여 외에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주는 돈이라는 뜻이구나.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궁금해도 하고 확인도 해주고 그러죠. 짧은 글인데요. 여러분 훨씬 더 빠르게 읽겠지만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봤고요. 보면서 교과서에서도 확인했을 텐데 예측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이해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교과서에도 표시했겠죠. 그 다음에
공감도 하고, 비판도 하고, 메모도 하고, 내 생각도 적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분은 책에다가 메모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포스트잇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작은 거. 네. 개인 스타일대로. 그 다음 질문도 해보고 궁금한 걸 찾아도 봐야죠. 선생님도 이걸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상여금을 알까 싶었거든요. 아까 우리 친구가 네 찾아도 주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읽기 과정을 점검해보고 조정해보고 어떤 활동을 더 할 수 있겠냐. 밑줄치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거겠고요. 메모하고 뭐 포스트잇 붙인 것은 아까 얘기했고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내용 구조하고 내용을 왜 처음 중간 끝 기본형으로 쓰기도 하는 것처럼 읽기 할 때에도 처음 중간 끝으로 정리를 항상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도 패들렛에 정리해봐라 뭐 이런 것도 하고 시트에도 시키지만 개인별로도 자기만의 독서 파일, 시트 이런 걸로 정리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되고 자신의 독서가 정말 자신을 살찌우는 진짜 살 말고요. 네. 마음을 살찌우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127쪽까지 봤고요. 네, 손님 배터리도 없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음 강의 이제 128부터 나오니까 여러분 미리 풀어봐도 좋습니다.